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 사이로 중요한 사건들이 터져서 오늘은 여러 가지 뉴스를 모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레바논 테러에 타이완 삐삐가 이용되었습니다. 진짜 배우는 누구일까? 투통을 노린 범인 정보가 인터넷상에서 삭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자민당 이시바 후보 수상을 노리고 있습니다. 아시아 나토를 공식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일본의 의도,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일본 나름대로의 아젠다가 있을까요? 먼저 BBC 언론 이 기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4일 전에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인물은 로라 루머입니다. 미국에서 친트럼프주의자 그리고 미국의 리버럴 세력들은 극우 음모론자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에 어떤 배후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정 정도 자문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로라 루머는 미국 내에서 그렇게 인기 있는 인물은 아닙니다. 이 친트럼프 측에서 조금 유명한 그런 인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일반 개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BBC에서는 로라 루머가 트럼프의 브레인을 조종하고 있다.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올린 적이 있는데, 그리고 4일 전에 이런 기사도 썼습니다. 이 극우 음모론자가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이렇게 트래블링을 하고 있다. 트럼프 선거 유세에 따라다니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모임에 로라 루머가 등장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라고 부르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서구 언론에서 로라 루머를 거론하자 조선일보는 며칠 뒤에 그대로 받았습니다. 오늘입니다. 트럼프 극우 음모론자를 기용하다, 이런 기사를 올렸습니다. 제가 이것을 가져온 이유는 로라 루머가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서구 언론이 어떤 똥을 쌉니다. 그러면은 한국의 주류 언론들, 조선, 조중동, 한경호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그대로 받아서 거기에다가 살을 더하고 또 색칠까지 합니다. 그 다음에 크게 떠듭니다. 이게 한국 언론의 현 주소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언론의 현실이죠. 도대체 이 국제부 기자들의 이 머릿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이들을 조종하는 세력이 누군지 정말 이 실체를 한번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분명히 어떤 세력이, 특히 이 미국의 리버럴 세력과 연관된 어떤 집단이 있습니다. 이들이 대한민국의 주류 언론들을 이렇게 통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 가지 사건들이 터집니다. 가자지구 사태, 로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단 하나의 내러티브만 만들어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주입하는 이런 역할을 지금 한국 언론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구 주류 언론의 정화조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여기에 약간 조미료까지 더합니다. 한국 국민들이 잘 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루지아에서 굉장히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그루지아의 현 정권, 그루지아 조지아 드림이죠. 조지아 드림은 아파지아와 오세티아에 사과를 하겠다. 여기에는 러시아계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와 마찬가지로 이들 러시아계 주민들을 2등 시민으로 강등하고 이들을 러시아 땅으로 추방하고 이 땅을 다 먹으려고 했습니다. 함께 살아야 되는 공간이죠. 이 그루지아, 조지아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대통령은 미국이 시키는 대로 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파지아와 그루지아에 있는 러시아 평화유지군입니다. 여기에다가 공격을 가해서 러시아군을 실제로 해쳤습니다. 여기에 분노한 러시아군은 바로 이 그루지아를 침공했죠. 그리고 며칠 만에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이것이 그루지아 전쟁입니다. 그런데 현 정권은 과거의 어떤 민족주의 정보가 잘못했다, 이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아파지아와 남오세티아에 화해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들의 자치권을 존중하는 거죠. 그리고 그루지아에 함께 통합하자,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비쳤습니다. 러시아는 오세티아나 아파지아 영토가 필요가 없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세티아, 아파지아에 있는 러시아계 주민들이 그루지아 내에서 어느 정도 자치권을 인정받고 그들의 권리를 침해받지 않고 그리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루지아에 미군 군사기지가 들어오는 것을 막는 거죠. 여기 미군이 군사기지를 만들고 그리고 핵 탄두 장착이 가능한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해서 이 러시아의 목을 노린다. 이것이 미국의 계획이기 때문에 나토에 들어가지 않고 서구의 군사기지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러시아는 그루지아와 늘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경제 교류를 한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아파지아, 남오세티아 영토를 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루지아의 이런 메시지, 화해의 메시지에 남오세티아와 아파지아 역시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이들 간의 화해가 이루어진다면 다시 이 그루지아의 원래 영토는 복원이 되는 겁니다. 러시아는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여기 살고 있는 주민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면 됩니다. 우크라이나에도 이것을 요구했죠. 그러나 이 미국과 서구가 통제하는 젤렌스키 정권, 이들은 러시아계 주민들을 본질적으로 이 우크라이나 땅에서 완전히 추방하는 것, 이것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 준비에 광분했죠. 결국 러시아가 먼저 이제 선제 타격을 했습니다. 자, 이 아파지아, 오세티아 좋은 지역에 있는 영토입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 영토를 노리지 않습니다. 만약 이들이 평화 공존할 수 있다면 그루지아 내에 이제 복귀되는 것, 이것을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현 그루지아 정권, 이들은 진짜 이 조지아 그루지아인들의 운명, 그리고 그루지아의 국가적인 이익에 충실한 그런 정권입니다. 이전의 정권, 미국에 의해서 통제되는 샤키슈빌린가요? 그 정권과는 분명히 이제 길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10월 달에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일이 있지 않을까, 좀 그런 불안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구는 그루지아의 현 정권이 부정선거를 한다, 이것을 구실로 이제 내란, 시민 폭동 이런 것을 유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계속 주목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제 서구, 특히 EU와 나토 소속 국가들은 러시아를 맹비난했습니다.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내 이제 젤렌스키 정권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 이쪽 지역의 발전소를 타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자비한 테러다, 민간인들이 살 수 없도록 만드는 아주 야만적인 행위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1999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나토와 서구, 이제 미국입니다. 이들은 세르비아를 파괴했습니다. 특히 이들이 파괴했던 것은 발전소, 댐, 이런 주요한 기관망입니다. 이것을 파괴하면서 전쟁을 빨리 중단시키기 위해서, 이 코소보 내전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자신들은 이런 행위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효과는 있었습니다. 무자비하게 인프라스트럭처를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밀로세비치의 항복을 받아내고 코소보를 자신들이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제 적반하장으로 이 러시아의 이런 행위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잠깐 돌아와서 일본 자민당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자민당 내에서 차기 총리를 노리는 후보 중에 한 명, 이시바 의원입니다. 이 이시바가 아시아판 나토, 이것을 공식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일본 자민당, 일본 정부는 외부에서 아시아판 나토 이야기를 거론해도 공식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물밑 준비 작업은 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자, 이 미일 연합사를 일본 내에 만들고 미국이 일본군을 지휘할 수 있도록 이런 형태, 한국과 유사한 시스템이죠. 이것을 만드는 데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역시 아시아판 나토를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 나토의 아시아 사무소라고 해야 될 거예요. 이런 것을 만들고 한국 내는 이제 유엔 사령부가 있죠. 자, 일본이 모종의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메시지가 간간히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바 의원이 공식적으로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물론 이 시바는 다른 후보에 비해서 좀 무게감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자민당 내에서 아시아판 나토를 꿈꾸는 세력이 있다, 이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겁니다. 니케이 아시아에 올라온 이 기사에 따르면은 미국은 당장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 듯 하지만 좋으면서도 이렇게 약간 발을 빼는 거죠. 걱정스럽게도 그들은 그 아이디어를 기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미국은 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원해서 일본이 하는지, 아니면 일본과 미국이 함께 원하는 것인지, 그것은 아직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국무부 차관보인 이 데니얼 크리텐브링크는 이 집단 안보에 대해 이야기하기는 조금 이르다, 이렇게 살짝 빼는 거죠. 그런데 공식적, 비공식적인 관계 네트워크를 계속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결국은 거기에 도달하지 않겠나, 단계적으로 가는 겁니다. 이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아시아판 나토를 여기에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아판 나토가 만들어지게 된다, 혹은 지금 현재 있는 군사동맹이 확대가 된다, 그래서 한미일 군사동맹이 이렇게 공고화된다. 그런데 이것은 적대 행위를 고착화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적대 행위가 지속되면 이 생존 자체가 그 적대 행위 실체성에 의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적대 행위가 사라지면 우리의 생존이 흔들리게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 아시아에서 중국에 대항하는 이제 나토 같은 것이 만들어지게 된다, 당장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십 년 동안 긴장과 이 분열이 아시아에서 확대가 될 겁니다. 이 일본 편이 될 거야, 중국 편이 될 거야, 이렇게 양자 선택을 이 한 각 국가들에게 강요를 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각 국가들은 머리에 찌가 나겠죠. 그런데 아시아판 나토가 만들어지게 된다, 이때 저는 한 가지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이 전쟁이 터지는 후보지로 첫 번째 한반도, 두 번째 대만, 그리고 세 번째 필리핀, 미얀마, 다양한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나라는 아마도 이제 한반도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은 이 중국과의 전쟁터가 되기에는 중국과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역시 이 중국에 가까이 붙어 있는 나라들, 한반도, 그리고 필리핀은 중국과 지금 대결을 하고 있지만 섬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과 큰 전쟁이 터지기는 대단히 힘들죠. 대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반도 운명에 대해서 좀 이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레바논 테러 사태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레바논 테러에 이용된 것은 삐삐입니다. 페이저죠. 자, 이 호출 수신기입니다. 이 호출이 날라오면 이것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전화를 하는 거 과거에 많이 사용했던 거죠. 그런데 이 삐삐가 테러에 이용됐습니다. 삐삐 보시면은 조금 이제 덩치가 있습니다. 삐삐에서 어떤 것이 터졌는가? 혹자는 배터리가 터졌다. 혹자는 여기에 소형 아주 작은 폭발물이 들어있다. 다양한 주장이 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어떻게 이제 터졌는지 이것은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추측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이 삐삐에 사용되는 이제 전원은 배터리입니다. AA 배터리죠. 이것은 쉽게 터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자는 리튬 배터리가 들어가 있다 이런 주장도 하는데 이건 역시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냥 일반적인 건전지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삐삐는 타이완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 이란 옵서버에서 이제 올렸는데 이 레바논에서 터진 삐삐는 타이완에서 만들어진 거다. 타이완의 기술 업체들 여기에는 미국의 입김이 크게 작용합니다. 이런 내용을 올렸습니다. 아직까지 누가 진짜 범인인지 이런 것은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추정만 할 뿐입니다. 자, 1차 이제 범인 후보국은 이제 이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이 되겠죠. 이 삐삐는 한 개의 이제 AA 건전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이 낙후된 기술로 이제 사용되고 있지 않죠. 한국에서도 일부 병원에서는 사용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환자를 보면서 이제 전화를 받을 수 없는데 이제 긴급한 메시지가 오면은 삐삐를 수신했다가 나중에 이제 전화를 하겠죠. 한국에도 이제 사용하는지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영상이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단 리튬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것은 폭발의 잠재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든 그리고 우리가 들고 다니는 휴대폰이든 랩탑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어떤 해킹을 해서 여러 개의 이제 프로그램을 구동을 한다. 이때 배터리가 뜨거워지겠죠. 그래서 폭발하게 된다. 그리고 리튬 배터리를 두고 강한 전자파를 쏘게 되면 리튬 배터리가 이제 폭발할 수 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어떤 것이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실체적으로 증명하는 영상들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올라옵니다. 이번에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이용이 되었을까? 삐삐이기 때문에 어떤 정보를 받습니다. 이제 제가 와이어리스로 이제 정보를 날리면 삐삐가 수신을 하죠.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은 무선 전화기를 이용해서 이 폭탄을 데토네이트 하기도 합니다. 과연 이런 방식으로 이용되었을까? 이것은 아직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어떤 전화번호에 이제 삐삐 전화번호입니다. 여기에 딱 정보를 날리고 그 다음에 이것이 데토네이트 되었다면 여기에는 폭발물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리튬 배터리가 여기에 들어가 있기보다는 어떤 아주 작은 폭발물이 들어가 있지 않는가, 고성능 아주 초소형 이런 폭발물이 들어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가자지구나 헤즈볼라 이런 것을 다 떠나겠습니다. 자, 지금 당장 여러분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리튬 배터리 그리고 소형 가제트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전기 면도기도 그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휴대폰, 랩탑 그리고 삐삐도 그 중에 하나죠. 이런 다양한 소형 가젯으로 우리는 이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GPS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상업용 전자제품이 어떤 무기로 이용이 된다. 이것은 충격적인 메시지를 전 세계에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무기로 사용됐다. 이때 이들 범인에 대해서 어떤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이 범인을 밝혀내서 이 진상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직접적인 증거는 타이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삐삐가 타이완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레바논에서 희생자들이 조만간에 타이완 업체에 대해서 어떤 국제적인 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업체는 국제적인 피해 보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범인임을 인정을 하든지 보상을 하든지 아니면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야 됩니다. 자기가 만들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데 이것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어딘가에서 개조가 되었다. 외부의 개입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타이완 업체가 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빅서지도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빅서지는 이스라엘을 의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작전에 상당히 능하다. 이런 아주 은밀한 작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 일반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전자제품에 해킹이 되고 혹은 어떤 외부 세력이 여기에 어떤 폭발물을 심고 뭐 백도어를 만들고 이런 짓을 했다면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전 세계 인류가 위험에 노출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적절한 조치가 국제적인 조사와 함께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진짜 범인이 누구일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2015년에 올라온 이 기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어리스, 무선통신을 해킹하는 미국의 이제 EC130, 이 C130 수송기인데 이것을 전자전기로 개조를 했습니다. 이 C130 수송기를 개조를 해서 이게 공중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어떤 특정 지역의 와이어리스 통신, 이것을 해킹하거나 도청을 하거나 아니면은 사보타지해서 통신을 불가능하게 만들거나 이런 다양한 형태의 전자전을 수행할 수 있는 겁니다. 이 EC130, 이 기종을 미국은 여러 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바논에서 폭발성 호출기로 인해서 수백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2,800명입니다. 이 공격의 배후에 미 공군이 있지 않을까? 이 사건은 2023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USAF 에어포스입니다. 이 C-130H 이 캄파스콜 비행이 있은 지 24시간도 안 돼서 발생했다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레바논 근처에서 이 C-130기가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이 C-130에는 무선 장치를 해킹할 수 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기종입니다. 이 C-130 그리고 두 대가 떴습니다. 두 대의 이 C-130H가 이렇게 레바논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이 터졌습니다. 자, 이것은 항적입니다. 항적 정보입니다. 보시면은 밑에 보시겠습니다. C130, EC130입니다. EC130H 허큘리스가 왔다 갔다. 그리고 밑에도 또 다른 기종입니다. 여기 보면은 편명이 나와 있습니다. 두 대의 EC130H 이 정보전, 그러니까 전자전 기종입니다. 그리고 이 두 대의 전자전기는 특히 무선 통신을 사보타지하는 거, 이 역할을 합니다. 도청, 사보타지 이것을 하는 거죠. 이것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미 공군이 1차적인 범인 후보군에 오르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건 역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들고 다니는 소형 가제트, 특히 와이어리스 무선 통신 시그널을 봤습니다.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1000여 대가 터졌습니다. 이것은 외부에서 딱 이 폭발을 노리고 어떤 신호를 줬다라고 그렇게 해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만약 들고 다니다가 뭐 터졌으면 이것이 단순한 특정 기기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뭐 여기에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동시에 1000여 대 가까이 이게 터졌습니다. 외부에서 어떤 시그널을 날린 거죠. 이런 정도의 능력을 가진 나라 미국 정도가 아닐까. 그동안 세계에서는 여러 가지 사건이 터지면은 뭐 배후에 이스라엘이 있다 아니다 미국이 있다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자, 과연 이스라엘이 미국을 조종하는지 미국이 이스라엘을 조종하는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이용이 되고 있는 거지 일종의 대리군이죠. 혹은 이스라엘의 이익을 위해서 미국이 이용되고 있는지 이 경계선은 사실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뭐 최근에 뭐 저는 과거에 뭐 야 이스라엘이 위에 있지 않냐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런데 최근에는 조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이 미국이 이스라엘을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여러 가지 정황상 뭐 이런 생각이 좀 뭐 저도 생각이 좀 변해서 왔습니다. 이 미국이 어떤 이익을 위하는데 대리군으로 활용하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뭐 파키스탄도 있고 대한민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도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도 그 하나의 도구일 수 있다는 생각도 간혹 듭니다. 당장 가자지구로 돌아가서 가자에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은 미국제 폭탄입니다. 그리고 미국제 전투기가 그것을 떨어뜨리고 있는 거죠. 미국이 원하면 순식간에 스탑시킬 수 있습니다. 타겟링 포르를 멈출 수가 있죠. 그러나 미국은 여기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국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될 수도 있습니다. 뭐 가자지구 앞에 게스전 이런 것이 일단 떠오릅니다.
이 아메리칸 유니버시티가 만든 병원이 있습니다. 레바논에 있습니다. 한 10일 전에 이 의사들, 간호사들 이 페이저, 이 삐삐 들고 다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공문이 날라왔습니다. 지금 들고 있는 삐삐는 전부 버려라. 다른 기종으로 대체해라. 여기에는 해킹이 우려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아메리칸 유니버시티가 만든 병원에 있는 이 병원 의사들과 이제 간호사들입니다. 이들은 삐삐를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피해를 입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문에서는 헤즈볼라 전사들이 이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그러나 제가 영상에서 봤을 때는 대부분 민간인들입니다. 물론 헤즈볼라도 이것을 사용하겠죠. 그리고 레바논의 병원 관계자들이 삐삐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아메리칸 유니버시티가 만든 병원을 제외한 다른 병원의 사람들, 이들도 이제 상당수 희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9살짜리 어린 소녀도 죽었습니다. 이것이 아메리칸 유니버시티가 만든 병원에 날라온 공문이라고 합니다. 삐삐에 문제가 있으니 교체해라. 사건이 터지기 10일 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올라온 영상인데, 이번 레바논의 테러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젊은이들 무슨 학교 갔습니다. 여기서 젊은이들이 이렇게 춤을 추면서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들의 모습이죠. 자, 그리고 이분은 이제 미국 대사입니다. 주 유엔 미국 대사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란의 핑거프린트, 곳곳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터지는데 예멘에서 초음속 미사일이 날아갔습니다. 이란의 지문이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야, 이스라엘의 지문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제 미국 유엔 대사입니다. 이 사람은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난 모르겠다. 이렇게 답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핵전쟁 논란으로 시끄럽습니다. 이 내용은 시간 관계상 제가 내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인데 이것은 내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이 최근에 만든 IJ-12B라는 초음속 순항 미사일, 이제 대함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성능이 무지막지합니다.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큰 선박을 한 방에 날려버립니다. 이 미국 역시 이것과 유사한 플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이마스에 어택함스를 장착하고 중국 함정을 겨냥하는 거죠. 일본 열도, 필리핀 열도 섬들, 그리고 한국의 한반도의 도서지역, 서해안 도서지역, 남해안, 제주도도 그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 베트남 이런 데 배치를 하고 중국 함정을 타격하는 데 활용하겠다. 이런 계획을 미국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은 어택함스, 하이마스를 이용한 어택함스 공격보다 훨씬 뛰어난 500km, 사정거리 500km를 타격할 수 있는 이런 신속하게 이동해서 쏘고 빠질 수 있는 이런 대함 미사일 발사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앞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발사대는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쏘고 하이마스처럼 이렇게 싹 도망을 가는 거죠. 이런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미국 함정들은 이제 사정거리 500km, 중국 영토 500km에서 이렇게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뒤로 후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거죠. 미국은 이런 정도의 미사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택함스 개량형은 한 300km까지 타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미국보다 훨씬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한국인들도 이제 반드시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현재 중국의 군사력은 일치월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만한 태도를 가지고 이 국방을 게을리하고 중국을 비웃는다. 그러다가 나중에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한국 군인들도 이것을 이제 좀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포크롭스크로 향한 러시아군의 진군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광산 도시인 우크라이스크, 포크롭스크 관문에 있습니다. 이것을 점령했습니다. 이곳을 점령하면은 포크롭스크는 이제 이 바로 앞에 있게 되는 거죠. 포크롭스크를 함락하게 되면은 드네프르강까지 이 우크라이나군은 후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러시아군은 매우 큰 전략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죠. 이 드네프르강 동쪽을 완전히 먹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중요한 교두보를 확보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쿠르스크에서 계속 이렇게 예비군들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군사 전문가들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키예프가 모스크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호위가 바로 이 쿠르스크 침공이다. 이 지도 제작자들, 자, 인터넷에 앉아가지고 이 우크라이나군이 이렇게 땅을 먹었다. 와, 쿠르스크 땅을 먹었다. 야, 이렇게. 이들의 노력은 존중하지만 영토적인 이득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스크바는 그들의 주요 목표가 디나치피케이션, 탈나치화입니다. 우크라이나 군대, 나치화된 군대를 소멸시키는 것, 이것이 러시아의 주요 목표라는 것을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소모전입니다. 영토가 아닙니다. 러시아는 많은 영토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원하는 것은 나치화된, 의식화된 위험한 우크라이나 군들을 줄여나가는 겁니다. 굉장히 잔인한 전쟁이죠. 바로 이런 소모전을 지금 러시아는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쿠르스크가 아주 큰 떡밥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러시아가 전장에서 바랄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우크라이나가 계속 쿠르스크에 병력들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 선전전을 하는 거죠. 야, 쿠르스크 땅을 먹었다, 이렇게 선전을 하면서 계속 예비군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런던 주재 현 대사이자 AFP 전 사령관 잘로친입니다. 잘로친이 전 사령관이 쿠르스크 작전을 승인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황이 대단히 나쁘다는 거죠. 군인들은 지금 상황이 어떠한 건지 압니다. 엄청난 교환 비율로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 내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쿠르스크 땅을 지켜야 된다는 절박한 사명감, 이것 때문에 계속 예비군을 밀어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바스 지역에는 병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러시아군은 계속 영토를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돈바스죠. 그리고 매우 통찰력 있는 트윗이 올라와서 제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러시아가 특수군사작전을 하면서 완전히 포위한 적은 있는가? 없습니다. 늘 어떤 구멍을 만들어 둡니다. 계속 우크라이나군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나는 본 적이 없다. 러시아는 러시아가 운영하는 고기 분쇄기 미그라인더입니다. 여기에 더 많은 대포밥을 계속 공급하도록 포위 위협하는 것처럼 이렇게 딱 포위망만 만듭니다. 그런데 진짜 포위는 하지 않습니다. 계속 들어오도록 만드는 거죠. 이것이 러시아의 탈나치피케이션, 우크라이나군을 소멸시키는 것, 이 작업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러시아가 왜 이렇게 늦게 이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가,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만, 그러나 러시아 목표는 장기전으로 끌고 가면서 우크라이나군을 소멸시키는 겁니다. 러시아는 디나치피케이션이라는 매우 잔인한 전략적인 목표를 가지고 매우 잔인한 방식으로 소모전을 수행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우크라이나와 서구는 빨려 들어온 겁니다. 이것이 2년 반 동안의 전쟁의 본질입니다. 특히 이 돈바스 전선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를 노리고 이제 골프장에 침입한 범인, 이 범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가 이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방송에서 보셨겠지만 이 사람은 극렬한 이제 친 우크라이나 주의자입니다. 폴란드도 가고 키예프도 방문하고 이런 영상들은 과거에 이제 곳곳이 올라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소셜 미디어 그리고 다른 데서 촬영한 영상들, 이런데 이 인물이 등장합니다. 매우 극렬한 친 우크라이나 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부모가 누군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 과거에 슈테판 반데라 추종자, 그리고 이제 그들 세력들이 미국과 캐나다, 영국 이런 데 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후손일 수 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그의 가계 내력 이런 것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미국 내도 많은 우크라이나계가 있습니다. 오하이오, 클리블랜드, 시카고, 이 펜실베니아 이런 데 많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 후손들은 국제 용병으로서 또 우크라이나에 가서 많이들 싸웠습니다. 자, 아직 정확한 정체는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친 우크라이나 행동을 한다, 이것 가지고 우리가 함부로 비난할 수 없죠. 그가 스스로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페이스북이나 트윗입니다. 자, 이들은 그가 만든 과거의 여러 가지 자료들, 영상들 이런 것을 일방적으로 삭제했습니다. 그의 어카운트 자체를 폐쇄를 시킨 거죠. 여러 미국인들이 메타나 트윗에서 이 사람의 어카운트를 폐쇄하기 전에 여러 가지 정보를 이미 캐치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어쨌든 어카운트 자체는 폐쇄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가 이 사람을 데리고 갔는데 보호하고 있는 건지 수사를 하고 있는 건지 그것도 알 수 없습니다. 첫 번째 트럼프 대통령을 노린 저격 사건, 여기에 대한 수사 내용도 제대로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역시 어떤 한 개인의 일탈 행위로 이렇게 치부되고 파묻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미국 수사당국 그리고 사법 시스템의 현 주소입니다. 아래 영상에서는 첫 번째 저격범이 이제 블랙락 광고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루마니아 방송에 올라온 이제 두 번째 이 범인, 노린 범인이죠. 총을 쏘지 못했습니다만. 자, 이 두 사람 가지고 또 직접적으로 블랙락과 연관시키고 그럴 수는 없죠. 그냥 우연으로 일어난 일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타임즈 커버입니다.
4일 전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을 노리고 두 번째 범인이 골프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딱 숨어 있을 때 이 사건 터지기 4일 전에 타임즈에 이제 이런 표지가 올라왔습니다. 트럼프가 모는 골프 카트가 모래 벙커에 빠졌습니다. 이 골프장 트럼프 참 공교롭습니다. 이게 4일 전에 올라왔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중동 지역 문제 그리고 미국 내 핵 전쟁 논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